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한강 다리 아래에서 라미는 울부짖었다. 아빠. 왜 나를 버렸어? 왜? 그녀의 목소리는 검은 피부 위로 흘러내리는 빗물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18살의 라미는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 부모를 잃고 한국에서 홀로 살아온 아이였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잡바는 그녀를 밀쳐냈다. 너 같은 애를 어떻게 키워?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라미는 다리 난간에 기대어 서서 한강의 검은 물결을 내려다보았다. 이게 끝인가? 나 같은 존재는 왜 태어났을까?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경찰이었다. 라미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한국에서 그녀처럼 검은 피부를 가진 아이는 늘 기방인이었다. 학교에서 놀림받고 거리에서 이상한 시선을 받으며 자랐다. 게다가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깊은 비밀이 있었다. 소녀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한국의 보수적인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 죄였다. 라미는 주먹을 쥐었다. 살아야 해,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할 때까지. 며칠 후, 서울의 한 고아원에서 라미는 새로운 삶을 마주했다. 백인 부부, 마이클과 엘리자베스가 그녀를 찾아왔다. 마이클은 미국 출신의 외교관으로 한국에서 20년을 보낸 남자였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아내로 프랑스 혈통의 미술교사. 그들은 아이를 원했지만 한국의 입양제도가 엄격해 백인 아이를 찾기 어려웠다. 우리는 라미를 사랑할 거야. 내가 우리 가족이 돼. 마이클의 따뜻한 미소가 라미의 차가운 마음을 녹였다. 입양 서류가 완료된 날, 라미는 처음으로 집이라는 단어를 느꼈다. 라 가문의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다. 마이클은 라 시성을 썼고 라미도 라미가 되었다. 엘리자베스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했고 집안은 서양과 동양이 섞인 따뜻한 공간이었다. 벽에는 한지로 만든 그림과 파리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라미는 처음으로 자신의 방을 가졌다. 검은 피부에 어울리는 밝은 커튼, 그리고 책장 가득한 한국 소설들. 이게 내 방이야. 미 우리 딸 엘리자베스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라미의 이름을 미로 불렀다. 라미는 눈물을 삼켰다. 이게 진짜일까? 입양 후 첫 번째 추석이 왔다. 라 가문은 가족 단위로 한강공원에 모였다. 마이클은 송편을 빚으며 웃었다. 한국 문화가 제일 좋아. 가족이 함께하는 것. 이 라미는 어색하게 따라했다. 주변에는 한국 가족들이 많았고 그녀의 피부색이 돋보였다. 아이들이 쳐다보자 라미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마이클이 손을 잡아주었다. 자랑스러워. 미 내가 우리 자랑이야. 그날 밤 라미는 처음으로 별을 보며 기도했다. 고마워, 아빠. 엄마. 학교 생활은 달랐다. 라미가 다니는 서울의 명문 여고에서 그녀는 죄국인으로 불렸다. 친구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다가왔지만 곧 소문이 퍼졌다. 라미가 소녀를 좋아한대. 그것은 라미의 비밀, 유일한 친구 지은과의 짧은 키스 때문이었다. 지은은 라미를 배신했다. 너 같은 애랑. 웃기지 마. 복도에서 울리는 그 말에 라미는 무너졌다. 집에 돌아와 마이클에게 털어놓았다. 아빠, 나 이상한 애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여자야. 마이클은 조용히 안아주었다. 사랑은 사랑이야. 미 내 마음이 진실되면 돼. 엘리자베스도 고개를 끄덕였다. 프랑스에선 자연스러워. 한국도 변할 거야. 그 후 라미는 새로운 만남을 가졌다. 학교 도서관에서 라윤서를 만난 것이다. 윤서는 19살, 긴 검은 머리에 부드러운 눈매를 가진 소녀였다. 문학 동아리 부장으로 김소월의 시를 사랑했다. 안녕, 라미. 내가 새로운 애지? 이 시 읽어봐. 윤서의 손이 라미의 손을 스쳤다. 그 순간 라미의 가슴이 떨렸다. 윤서는 한국의 전통을 아는 소녀로 집안은 한옥을 짓는 목수 가문이었다. 그녀의 미소는 가을 단풍처럼 따뜻했다.
나도 비슷한 마음이 있어? 숨기기 힘들지. 윤서의 고백에 라미는 눈을 크게 떴다. 두 소녀는 도서관 구석에서 속삭였다. 함께라면 이 사회도 이길 수 있을까? 시간이 흘렀다. 라미와 윤서는 비밀스러운 데이트를 시작했다. 남산 타워 아래에서, 인사동 거리에서. 윤서는 라미에게 한복을 입혀주었다. 검은 피부에 빨간 한복이 어울려. 아름다워. 라미는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거리에서 두 소녀가 손을 잡자 노인들이 수근거렸다. 요즘 애들은. 라미는 아팠지만 윤서의 손이 위로가 되었다. 집에서는 마이클이 응원했다. 윤서 양, 우리 미를 잘 부탁해. 엘리자베스는 프랑스식 디저트를 만들어주며 말했다. 사랑은 국경을 넘어. 그러나 갈등의 씨앗이 싹 텄다. 윤서의 가족이 라미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윤서의 아버지, 전통 목수 라영호는 보수적이었다. 그런 애랑 어울리다니. 우리 집안 망신이야. 윤서는 울며 집을 나왔다. 라미의 집으로 피신한 그녀를 마이클이 맞아주었다. 여기서 지내. 가족은 보호하는 거야. 하지만 라미는 두려웠다. 내가 윤서를 망치고 있어? 겨울이 다가오자 서울의 거리는 눈으로 뒤덮였다. 라미와 윤서는 라 가문의 아파트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마이클은 노트북으로 미국 가족에게 영상을 찍으며 웃었다. 봐, 우리 딸들. 행복해. 엘리자베스는 뜨끈한 김치찌개를 끓이며 말했다. 한국 겨울은 춥지만 마음은 따뜻해. 윤서는 라미의 검은 곱슬머리를 만지작거리며 속삭였다. 너 만나서 다행이야. 내 인생이 바뀌었어. 두 소녀의 눈빛은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으로 빛났다. 그들은 창밖 눈을 보며 미래를 꿈꿨다. 대학 가서 함께 살자. 나 혼자서는 안 돼. 하지만 윤서의 가족은 포기하지 않았다. 라영호가 직접 라 가문의 집을 찾아왔다. 문 앞에서 그는 고개를 숙였다. 제발 우리 윤서를 돌려주세요. 그 애는 아직 모릅니다. 사랑이란 게. 마이클은 차를 대접하며 대답했다. 영호 씨, 사랑은 강요할 게 아닙니다. 윤서의 마음을 존중하세요. 라영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한국의 전통 가문에서 자란 남자였다. 조상들의 한옥을 지키며 살아온 삶에서 딸의 지상한 사랑은 충격이었다. 하지만 사회가. 이웃들이. 엘리자베스가 부드럽게 말했다. 사회는 변해요. 우리처럼 외국인도 한국에서 가족을 만들었잖아요. 라미는 방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내 탓이야. 윤서를 잃을 순 없어. 그녀는 결심했다. 학교로 돌아가 친구들에게 솔직히 털어놓기로. 복도에서 지은을 마주쳤을 때 라미는 말했다. 미안해, 지은아. 하지만 난 변하지 않아. 윤서를 사랑해. 지은은 당황하며 웃었다. 너 진심이야? 미쳤어. 소문은 더 퍼졌다. 여고의 복도는 속삭임으로 가득 찼다. 라미가 레즈비언이래. 검은 피부에다. 라미는 울음을 참았다. 윤서가 달려와 안아주었다. 괜찮아. 함께라면. 봄이 오고 벚꽃이 피었다. 라미와 윤서는 여의도 공원에서 피크닉을 했다. 한국의 벚꽃 축제 속에서 두 소녀는 손수건을 깔고 도시락을 펼쳤다. 윤서가 만든 비빔밥과 라미가 가져온 엘리자베스의 크루아상. 이게 우리 사랑이야. 동서양 섞인 웃음소리가 터졌다. 하지만 갑자기 비가 왔다. 두 소녀는 비를 피해 달렸다. 젖은 옷으로 서로를 끌어안은 채 영원히 함께라고 속삭였다. 그날 밤 라미는 꿈을 꾸었다. 검은 강물 속에서 윤서가 사라지는 꿈. 깨어나서 그녀는 마이클에게 물었다. 아빠, 사랑은 왜 아픈가요? 마이클은 미소 지었다. 아픔이 있으니까 진짜지. 나도 엘리와 그렇게 시작했어. 갈등은 고조되었다. 윤서의 가족이 법적 조치를 취하려 했다.
미성년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윤서를 데려가려 했다. 라영호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이건 가족 문제야. 외국인들이 끼어들지 마. 마이클은 충격받았다. 그는 한국에서 오랜 세월 살아왔지만 이런 보수적인 면을 다시 느꼈다. 내가 선택해. 하지만 난 내 편이야. 라미는 울었다. 아빠, 나 때문에. 당신이 상처받아요. 엘리자베스는 라미를 안고 말했다. 가족은 상처를 함께 나누는 거야? 윤서와 라미는 비밀리에 만났다. 명동의 카페에서 윤서는 말했다. 도망갈까? 제주도로. 라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맞서야 해. 사랑을 숨기면 안 돼. 두 소녀는 손을 맞잡고 계획을 세웠다. 학교 문학 동아리에서 사랑의 시 발표회를 열기로. 윤서의 시를 통해 모든 걸 고백할 터였다. 준비 과정에서 그들은 더 가까워졌다. 윤서가 라미에게 한국 민요를 가르쳐 주었다. 아리랑, 아리랑 노래하며 춤추는 두 소녀의 모습은 순수했다. 발표회 날 학교 강당은 만석이었다. 교장 선생님, 학생들, 심지어 윤서의 가족도 왔다. 윤서가 무대에 섰다. 이 시는 제 사랑을 위한 거예요. 피부색, 성별 상관없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라미가 곁에 서서 손을 잡았다. 강당이 조용해졌다. 라영호가 벌떡 일어났다. 그만해. 하지만 학생들이 박수를 쳤다. 멋져. 소문이 긍정으로 변했다. 그러나 라영호는 윤서를 끌고 나갔다. 집으로 가자 윤서는 저항했다. 아빠, 제발 이해해요. 그날 밤, 라 가문의 집은 소란스러웠다. 윤서가 울며 도착했다. 라미야, 나 무서워. 라미는 그녀를 안았다. 마이클은 라영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화합시다. 가족끼리. 하지만 라영호는 받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차를 타고 라영호의 한옥집으로 갔다. 전통 문이 열리자 그녀는 말했다. 영호 씨, 제발 들어보세요. 우리 마이클도 처음엔 어려웠어요. 하지만 사랑이 이겼어요. 라영호는 한숨을 쉬었다. 한국에서 이런 건 창피해요. 대화는 길었다. 한국 차를 마시며 문화의 차이를 이야기했다. 라미와 윤서는 지쳤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여름, 한강에서 피크닉을 하며 라미는 말했다. 윤서야, 내가 내 비디야. 윤서는 웃었다. 너도. 검은 별처럼. 그러나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지은이 다시 나타났다. 미안, 라미. 나도. 비슷한 마음이었어. 하지만 가족 때문에 숨겼어. 지은의 고백은 라미를 혼란스럽게 했다. 왜 이제야? 세 소녀의 관계가 얽히기 시작했다. 여름의 더위가 서울을 휘감았다. 라미는 학교 수영장에서 윤서와 수영을 배웠다. 한국 여름은 습해. 하지만 내 미소가 시원해. 윤서의 장난에 라미가 웃었다. 물보라가 튀며 두 소녀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쳤다. 마이클은 집에서 바비큐 파티를 준비했다. 미국 스타일로. 하지만 김치도 있어. 이웃 한국 가족들이 초대되었다. 라미의 피부색이 더 이상 이상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누나, 멋져, 라고 외쳤다. 엘리자베스는 춤을 추며 말했다. 이게 가족이야. 다양함. 하지만 지은의 등장은 파문을 일으켰다. 지은은 윤서의 친구로 문학 동아리에 합류했다. 나도 도와줄게. 사랑에 대한 시의 세 소녀는 함께 시간을 보냈다. 라미는 불편했다. 지은의 시선이 자신을 향했다. 라미, 너 정말 강해. 나처럼. 어느 날 지은이 라미를 따로 불렀다. 학교 옥상에서 사랑해. 윤서 말고 너를. 라미는 충격받았다. 지은아, 안 돼. 난 윤서만. 지은은 울었다. 왜? 나도 아팠어. 배신한 거 미안해. 윤서가 그 장면을 봤다. 오해가 생겼다.
라미야, 지은이랑 라미는 부정했지만 윤서의 마음에 상처가 났다. 믿을 수 없어 윤서는 집으로 돌아갔다. 라영호의 집이 그는 딸을 위로했다. 봤지? 그런 사랑은 안 돼. 윤서는 갈등했다. 아빠 말이 맞나? 라미는 마이클에게 털어놓았다. 아빠, 내가 잘못했어. 윤서를 잃을까 봐의 마이클은 조언했다. 솔직해져. 사랑은 대화야. 라미는 윤서의 집으로 갔다. 한옥 마당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윤서야, 지은은 친구야. 너만 사랑해. 윤서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하지만 가족이 두 소녀는 비를 맞으며 안아주었다. 함께 싸우자. 그날 라영호가 목격했다. 그는 문을 쾅 닫았다. 이제 끝이야. 그는 윤서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전통 가문의 명예를 지키려 애썼다. 가을, 라미의 생일이 왔다. 마이클과 엘리자베스는 서프라이즈 파티를 열었다. 케이크 위에 한국 국기와 미국 국기가 꽂혀 있었다. 우리 딸, 축하해. 윤서가 왔다. 지은도.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다. 지은이 사과했다. 미안, 라미. 내 감정은 숨길게. 라미는 용서했다. 우린 친구야. 파티 중 마이클이 건강 이상을 보였다. 갑자기 쓰러진 그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진단은 심장병. 수술이 필요해요. 비용이 의사의 말에 라미는 무너졌다. 아빠.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 마이클의 병은 가족을 단결시켰다. 엘리자베스는 프랑스 가족에게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한국 의료 시스템은 복잡했다. 라미는 결심했다. 내가 벌어줄게. 그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카페에서 검은 피부의 그녀는 손님들의 시선을 받았지만 버텼다. 윤서가 도왔다. 함께하자. 지은도 합류했다. 세 소녀의 우정은 회복되었다. 밤늦게 병원에서 마이클을 지키며 라미는 말했다. 아빠, 살아줘. 내가 지킬게. 수술 날이 다가왔다. 비용이 모자랐다. 라미는 학교 장학금을 포기하고 자신의 저축을 털었다. 하지만 부족했다. 그녀는 미디어에 이야기를 알렸다. 입양된 딸의 이야기, 뉴스가 나갔다. 백인 부부의 한국 딸, 사랑의 여정, 한국 사회가 관심을 보였다. 후원금이 모였다. 하지만 동시에 LGBT 이슈가 부각되었다. 레즈비언 아이의 입양, 비난이 쏟아졌다. 온라인에서 비정상 지라는 댓글이 달렸다. 라미는 아팠다. 왜 우리를? 윤서의 가족도 압박했다. 라영호가 병원에 왔다. 마이클 씨, 건강하세요? 하지만 우리 윤서는 마이클은 침대에서 말했다. 영호 씨, 미와 윤서의 사랑을 인정하세요. 그게 가족이에요. 대화는 길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의 충돌. 라영호는 한옥의 나무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다. 내 조상들도 변화를 겪었을 텐데. 수술은 성공했다. 마이클이 깨어났을 때 라미는 울었다. 아빠, 고마워. 하지만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의 어머니가 소문을 퍼뜨렸다. 라미가 마이클을 이용해 돈을 모았다. 거짓이었다. 지은이 부정했지만 이미 늦었다. 학교에서 라미는 고립되었다. 사기꾼, 학생들의 외침에 라미는 도망쳤다. 윤서가 쫓아가 안았다. 믿어, 라미야. 겨울이 다시 왔다. 마이클의 회복은 느렸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집 안을 돌아다녔다. 내 덕분이야. 라미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학교 소문은 가시지 않았다. 교장실에서 그녀는 불려갔다. 라미 학생, 휴학 고려해. 라미는 반항했다. 왜요? 진실을 말할게요. 그녀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윤서와 함께. 우리 사랑을 알리자. 지은도 도왔다. 나도 나설게.
준비 중 라미는 문화 충격을 느꼈다. 한국의 겨울 축제, 설날에 라 가문은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찾았다. 마이클의 휠체어에 엘리자베스가 덮개를 씌웠다. 추워 다 어린 이 궁전에 눈 덮인 지붕 아래 라미와 윤서는 제를 올렸다. 조상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지만 주변 시선은 여전했다. 저 외국인 가족 라미는 주먹을 쥐었다. 기자회견 날 서울시청 앞 눈이 소복히 내렸다. 라미가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라미예요. 백인 부모에게 입양된 흑인 소녀. 그리고 레즈비언입니다. 아빠를 위해 모든 걸 바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했다. 윤서가 이어 말했다.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한국 사회, 변하세요. 플래카드에 사랑의 무지개라고 적혔다. 언론이 달려들었다. TV 뉴스에서 방송되었다. 입양딸의 용기.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응원했다. 브레이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지 메시지가 쏟아졌다. 하지만 보수단체가 반발했다. 가족 파괴, 시위대가 모였다. 라영호도 그 속에 있었다. 윤서, 집으로 와. 윤서는 저항했다. 아빠, 제발 얘 집으로 돌아온 라영호는 딸을 때리려다 멈췄다. 왜 나를 배신해? 윤서는 울었다. 배신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라미는 마이클의 병실에서 위로를 받았다. 미, 내 행동이 모두를 놀라게 했어? 자랑스러워. 마이클의 말에 라미는 눈물을 흘렸다. 배신의 정점은 지은에게서 왔다. 지은의 어머니가 증거를 조작해 라미를 고발했다. 입양비 부정 사용, 경찰이 라 가문을 조사했다. 마이클은 충격받았다. 이게 무슨 엘리자베스는 변호사를 불렀다. 진실이 이길 거야? 조사 과정에서 라미의 과거가 드러났다. 한강 다리에서의 절규. 그날 나 죽을 뻔했어요. 하지만 아빠가 구해주셨어. 경찰은 감동했다. 증거가 조작된 게 밝혀졌다. 지은의 어머니가 사과했다. 미안해요. 두려웠어요. 지은은 라미에게 말했다. 내 용기가 나를 바꿨어. 이제 나도 커밍아웃 할게. 새 소녀의 우정은 더 깊어졌다. 윤서의 가족과의 화해가 시작되었다. 라영호가 마이클을 찾아왔다. 휠체어에 앉은 마이클 앞에서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제 딸을 이해 못했어요. 마이클은 손을 내밀었다. 함께라면 돼요. 그들은 한국 술을 마시며 이야기했다. 한옥과 아파트, 전통과 현대. 라영호는 말했다. 내 조상도 이방인을 받아들였대. 나도 배울게. 라미와 윤서는 겨울바다, 인천으로 여행을 갔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영원히 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고조는 아직 오지 않았다. 보수단체의 위협이 커졌다. 시위, 그들은 라 가문 집 앞에 모였다. 비정상 가족 퇴출, 라미는 두려웠다. 아빠, 위험해. 마이클은 웃었다. 싸우자, 미. 봄바람이 서울을 스쳤다. 라미와 윤서는 대학 입시를 준비했다. 윤서는 문학, 라미는 사회학. 변화를 만들자 마이클의 건강은 호전되었다. 그는 재활을 하며 말했다. 미, 내가 내 기적이야. 엘리자베스는 미술 전시회를 열었다. 라미와 윤서의 초상화. 사랑의 색깔. 이 전시회는 성공적이었다. 한국 미술계가 주목했다. 하지만 시위는 격화되었다. 보수단체가 라 가문을 공공의 적으로 몰았다. 집 앞에 피켓이 세워졌다. 입양제도 개혁, 라미는 학교에서 위협을 받았다. 집으로 가. 그녀는 울며 집으로 달렸다. 윤서가 달려와 안았다. 포기 마. 지은도 함께했다. 우리 셋이서. 라영호가 변화했다. 그는 한옥 작업장에서 윤서에게 말했다. 내 마음 인정할게. 하지만 조심해. 윤서는 기뻤다. 아빠,
고마워 가족 식사에서 라영호는 마이클 가족을 초대했다. 한식과 양식을 섞은 밥상. 이게 우리 미래야. 웃음소리가 터졌다. 그러나 배신의 칼날이 날아왔다. 보수단체의 리더가 마이클의 과거를 파헤쳤다. 외교관 시절, 스캔들, 거짓이었다. 마이클의 미국 시절 연인이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그가 나를 버렸어. 이제 입양으로 속지 않아. 마이클은 무너졌다. 아니야. 그는 과거의 실수를 털어놓았다. 젊었을 때 실수했어. 하지만 너희를 사랑해. 라미는 충격받았다. 아빠, 왜? 라미의 분노는 폭발했다. 나도 버림받은 기분이야. 그녀는 집을 나갔다. 한강 다리로. 다시 그곳. 모두 끝났어. 윤서가 쫓아왔다. 라미야, 아빠의 실수는 과거야. 그는 변했어. 지은도 왔다. 우리 모두 상처 있어? 하지만 함께 치유하자. 세 소녀는 다리 난간에 앉아 울었다. 비가 왔다. 약속해. 영원히. 집으로 돌아온 라미는 마이클을 용서했다. 아빠, 나도 비밀 있었잖아. 마이클은 눈물을 흘렸다. 내가 날 구했어. 가족은 더 단단해졌다. 엘리자베스는 말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 사랑이 완성시켜. 고조가 왔다. 보수단체가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라 가문 집 앞에서. 퇴출. 라미는 용기를 냈다. 그녀는 창문으로 외쳤다. 우리 가족을 인정하세요. 사랑은 다양해요. 윤서와 지은이 합세했다. 마이클은 휠체어로 나와 말했다. 한국에서 20년, 이 나라를 사랑해. 우리처럼 받아들이세요. 군중이 동요했다. 일부가 박수를 쳤다. 맞아. 라영호가 도착했다. 그는 피켓을 들고 섰다. 내 딸의 사랑을 지켜. 그의 목소리에 군중이 놀랐다. 전통 목수의 용기. 시위는 무너졌다. 뉴스가 이 변화의 물결지라고 보도했다. LGBT 권익 단체가 지지했다. 라미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라미의 행동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아버지를 위해 그녀는 모든 걸 걸었다. 과거의 상처, 사회의 시선. 아빠, 당신을 위해 싸웠어요. 마이클은 안아주었다. 내 딸, 영웅이야. 여름이 피어났다. 라미와 윤서는 대학에 합격했다. 서울대 문학부와 사회학부. 함께 공부하자. 이지은은 예술대에 갔다. 세 소녀의 우정은 영원했다. 마이클은 완쾌되었다. 그는 외교 재직에 복귀했다. 내 덕분이야. 엘리자베스는 책을 썼다. 입양과 사랑의 이야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라영호는 한옥을 개조했다. 무지개 문양으로 그의 가문은 변했다. 이웃들이 모여 축제를 열었다. 추석에 한강에서 라미는 한복을 입고 춤췄다. 검은 피부가 달빛에 빛났다. 윤서가 손을 잡았다. 사랑의 군중이 박수를 쳤다. 행복하세요. 과거의 배신은 치유되었다. 지은의 어머니가 사과했다. 용서해줘. 지은은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 라미 덕분이야. 한국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LGBT 법안이 논의되었다. 라미의 이야기가 촉매였다. 결말은 따뜻했다. 라미와 윤서는 결혼을 꿈꿨다. 언젠가 법이 허락할 거야. 마이클은 말했다. 이미 결혼했어? 마음으로 가족 모임에서 그들은 토스트했다. 가족에게 서울의 밤하늘 아래 불꽃놀이가 터졌다. 라미는 속삭였다. 아빠, 당신을 위해 한 모든 게 후회 없어요. 라미의 행동 아버지를 구하기 위한 용기, 사랑의 고백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것은 단순한 입양 이야기가 아니었다. 한국의 보수와 진보, 동서양의 만남. 인간의 연약함과 강함. 사랑의 승리.
라미는 한강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내 집이야.